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웅방님. 네. 네. 거의 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나는 의사다 유튜브 전에 팟캐스트 시즌 전에 전문 용어로 파운더. 저 유튜브 말고 뭐 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의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 서울병원, 네, 다른 잘 모르는 분들은 마곡병원이라고 하고 아,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율제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병원 슬기로운 의사들만 네네. 촬영한 곳이죠. 네,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산부인과 중에서도 뭐 어떤 쪽을 전공하십니까? 아, 저는 다궁암, 음. 난소암 이런 분야를 하고 있죠. 네, 네. 수술을 주로 하시는 네, 수술. 의과죠. 네. 아 그러면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양석형. 네네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양석형 교수는 산과 교수고 분만을 주로 하시고. 저는 부인과 교수고 음. 예, 그렇지만 분만도 가능합니다. 오늘 간만에 오신 산부인과 교수님 모시고 산부인과 수술실의 특성, 네, 그 수많은 그 수술하는 맞아. 과가 있는데 네. 산부인과 수술실만의 어떤 특별한 네. 그런 것들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실은 네. 일주일에도 되게 여러 번 가시죠? 몇 번이나 가세요, 수술실에? 그러니까 외래 아닌 날은 수술이니까 음. 이틀 아니면 사흘 가는 거죠. 네. 그럼 수술실도 되게 뭔가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루틴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꼭 자기한테 딱 맞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적응력이 빨라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도 이제 할 수 있게. 우리 저는- 문방님은?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나 지금은 저도 이제 주니어가 아니지만 주니어 아니지만 주니어? 네네. 주니어인 줄 알았는데? 그 리액션을 기대하고 한 얘기인데 제가 주니어는 아니지만 주니어 때는 수술방이 순서가 잘 안 나요. 아침에 첫 수술은 이제 더 뭐 가장님이 하신다든지 뭐 그래서 이게 수술실을 잡는 것도 근데 직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요일별로 교수가 하나씩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제일 높으신 교수님부터 이렇게 첫 수술, 무조건 첫 수술 이렇게 잡고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면 마취과에서 다른 과 저기 빈 방이 있는데 너 할래? 이렇게 의사타진이 온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내 방, 우리 산부인과 방이 아니라도 무슨 정형외과 방이라도 가서 해야 되니까 나는 뭐 이 환경에서만 해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때는 그냥 어딜 가서도 열심히 그럼요. 잘해야 하는. 수술방만 내주면 내주면.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느 수술장에서든 네, 잘하실 수 있다. 네, 네. 근데 산부인과 수술방과 정형외과 수술방이 달라요? 나누어져 있어요? 산부인과 수술방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방이 설계를 이렇게 넓게 하면 괜찮죠. 넓게 하면 어느 방에 무슨 과가 해도 되는데 옛날 건물이고 하면 좀 좁은 방, 넓은 방이 있고 큰 기구가 들어가는 방은 이제 그 과에 맞게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방도 있죠. 장기 이식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흉부외과 같으면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심폐기 인공 심폐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고 심폐 기사님이 앉아야 될 자리 이렇게 넓이도 좀 다른데 일단 다 크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죠. 근데 좁으면 네, 좁으면 이제 거기 맞는 과만 할 수 있는. 그 산부인과는 그러니까 큰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어. 작은 옷은 몸 큰 사람은 못 입잖아. 이런 거 맞아요, 비슷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네. 문방님 어떡하지? 웅방님은 아무거나 못 입어. 그럼 산부인과 네. 수술실은 네. 크기가 커야 돼요? 아니면 좀 적당하면 되고요. 아. 네, 적당하면 되고 저희가 이제 특히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 산과에 미숙아가 태어난다. 아. 근데 이제 산모가 뭐 상태가 안 좋다. 네네.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 또 어떨 땐 내과 의사도 같이 산모의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아기가 나와야 되니까 소아과 그다음에 마취과, 소아 마취과 이렇게 다 들어가는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피가 많이 나면 혈액을 뭐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 짜주는 사람에서 엄청나게 뭐 10명, 15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산부인과 수술실만의 어떤 특별한 뭐 장비, 기구, 세팅 이런 거 있습니까? 우선 복강경 기구는 이제 외과나 다 비슷하고요. 산부인과는 특별히 자세가 중요한데 소위 말하는 굴욕 자세 맞아요. 이게. 아 산부인과 그 구력 의자요? 네, 그게 이제 옛날 의학 책에 보면 이게 돌을 깨는 자세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돌은 결석이죠. 결석을 이제 깨트리는 자세, 요로 결석 같은 거를 깨트리는 자세를 이렇게 해서 이 포지션의 이름이 쇠석위. 영어로는 리소토미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산부인과는 골반 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골반 쪽을 봐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 자리에 장이 들어있어요. 장. 장이 들어있는데 그 장이 있으면 자궁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장을 안 보이게 하려면, 장을 치우려면 이렇게 머리를 밑으로, 다리를 위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장이 이쪽으로 쏠리게요? 쏠리게. 이쪽으로? 완전 쏠리게. 아. 근데 이렇게 기울일 때 환자가 쭉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깨 거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발거리 있고 어깨 거리. 약간 머리를 아래로 해서 이렇게 기울였을 때 쏟아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죠. 예. 어깨를 받쳐주고 네, 네. 발을 걸어야 되니까 발걸이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션을 전문 용어로는 트렌델렌버그. 트렌델렌버그요? 오랜만에 듣는 말. 네, 그런 포지션 이렇게. 아세요? 네. 뭐예요? 있어요, 그런 그게 포지션. 이름이 네, 네. 사람 이름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죠. 네. 예. 그래서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이렇게 기울이는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깨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깨가 아프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장시간 이제 장시간 하게 되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그렇죠. 예,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누가 구려구자라고 이름을 붙인 글쎄, 겁니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높으신 분이 붙인 것 같은데, 이건 근데 굴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면 사실은 굉장히 그 긴장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진료를 받으러 가서 소위 말하는 그 구력 의자라고 하는 그 진료 의자에 앉게 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 느낌이 좀 별로죠. 그 안을 봐야 되니까 내진을 네.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기분이 나빠.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평소에 하지 않는 자세잖아요. 그게 그래서 조금 막 약간 민망하고 좀 창피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이 붙은 것 그 같아요. 아까 다리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요? 그렇죠, 네. 침대에 특별히 그게 붙어있는 디폴트로 붙어있는 뭐 수술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일반 수술대였는데 그걸 붙이면 그렇죠, 산부인과 네. 수술실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박. 말했듯이 원래는 산부인과 수술을 잘 안 하는 방인데 방이 비었다. 네. 거기 간다. 근데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 구해다가 이렇게 푸슉푸슉 아, 해가지고 진짜요? 나사 조여가지고 그럼요. 붙이는 네, 겁니다. 어머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수술방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보면 JYP가 진짜 의사. 그거 인턴 때 많이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붙이는 거. 예. 하는 거? 네. 아.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네. 그 산부인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분만이잖아요. 네. 근데 분만실하고 수술실은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다른 거죠. 다르죠. 아 네. 달라요? 네, 네,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분만실은 산부인과에서 분만 전용으로 이제 만든 네. 그런 곳이고, 수술실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과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수술실은 공용 면적이고 네. 분만실은 전용 면적입니다. 네. 산부인과 네. 전용 면적은 분만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수술실에는 네.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그 마취 기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분만실에는 그건 없는 거고. 아 마취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만실에서 분만을 진행하다가 혹시 뭔가 잘못돼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수술방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마취 기계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설이 좋은 데는 분만실 바로 옆에 수술실이 있어서 분만하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수술실로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이제 교과서에 보면 그 V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V백이라는 것이 첫애를 제왕절개하고 둘째를 자연분만하는 거를 V백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V백의
그 위험성 중에 하나가 자궁 파열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V백을 하려면 V백을 시도할 때는 바로 수술장으로 갈 수 있게 준비해놓고 해라. 이렇게. 그럼 분만실에서는 자연분만, 수술실에서는 제왕절개 이런 구분이 되시겠죠? 그 그래서 분만실하고 수술실은 완전 생긴 것도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합니다. 아, 소독의 그래요? 정도도 약간 네. 다릅니다. 네, 그건 다르고요. 네. 분만실은 수술실만큼 엄격하게 막 뒤집어 쓰고 네. 닦고 쓸고 닦고 이건 조금 덜 네. 상대적으로. 물론 분만실도 깨끗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실에서는 우리가 개복을 하면 네. 완전히 뱃속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중에 세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근데 분만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 아, 분만실은- 그쵸. 개복을 하는 하는 건 게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엄격하게는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만실에는 아빠가 이게 탯줄 자르러 들어가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수술실엔 못 들어가니까. 아, 그렇구나. 제왕절개 생각해보니까. 수술할 때 네. 아빠가 들어가서 탯줄을 자르거나 이런 일은 그럼 절대 네. 없습니까? 그러려면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아빠가 소독을 다 하고 옷 입고 소독 가운을 입고 들어가야죠. 주의사항 막 열심히 네. 듣고. 수술 스크럽처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나 봐요. 잘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가 급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응급 상황에 제왕절개인데 탯줄 자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양석선 선생님이 그 분만실에서 아이를 받았는데 네. 남편분이 그 노래를 부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수술실이 아니라 분만실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분만실이라 가능한 거죠. 어, 왠지 느낌이 거기도 수술실 같아 보였거든요. 그냥 뭐 언뜻 보면 비슷하게 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엄연히 다른 이 거니까. 위에 있는 등 있죠. 그게 있으니까 좀 비슷하죠. 무형등이라고. 무형등. 네. 아, 그게 분만실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 분만실도 껌껌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밝아야지. 왜요? 이제 아이가 나왔을 때 깜깜하면 좀 눈부실까봐? 아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기 나오는 순간에는 불을 다 끄고 오 아. 진짜? 그렇게 그걸 원하는 산모도 있고 이제 또 그거를 특화한 병원도 있고 아기 입장에서 입장에서 자궁 속이 깜깜한데 갑자기 이게 무형등이 그러니까. 확 비치면 아기가 놀라지 않을까 해서 불을 끄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기는 뭐 우느라고 정신 없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각 수술방마다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네. 산부인과 수술실은 온도를 보통 어떻게 아. 설정하는지 궁금해요. 산부인과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거기 나온 건 흉부외과 그때 흉부외과도 있고, 네. 아니면 신경외과 이런데 개심술 할 때는 그 우리 몸의 대사량을 확 떨어뜨려야 되니까. 춥게. 네, 그래서 엄청 시원하게 합니다. 엄청 시원하게. 산부인과는 별 생각 없어요. 산부인과는 네, 쾌적하게 하고 아기가 나오면 아기한테는 추울 수가 있어서 아기는 바로 이거 히터 있는 데로 데려갑니다. 아. 그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방송 준비하면서 산부인과 수술실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없냐 네. 물어봤더니 의외의 질문이 네. 들어왔는데 네. 생리 기간에도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아 그럼요. 네, 할 수 있죠. 네. 아, 진짜요? 네. 수술에 따라 혹시 다르거나 수술에 따라 다른 건 있는데 안 될 건 없죠. 네. 오, 그러면은 그게 생리혈인지 아니면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건지 구분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보다도 그 생리혈을 어떻게 그러니까 처치를 하고 수술을 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막 하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 그럼 하열한다고 수술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네. 그럴 순 없죠. 네. 그러니까 하열이 심한 사람도 수술이 되는데 생리한 사람이 수술이 왜 안 되겠습니까? 필요하면 다 하는 생리 거. 양은 하열 양보다는 훨씬 네. 적으니까. 네. 해결? 같은 맥락에서 네.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네. 뭐 생리 주기 중에서 뭔가 산부인과 수술을 하기에 혹은 받기에 적당한 시점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수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자궁 내막에 대한 수술이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리 직후 이런 때가 좋은데 다른 수술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휴가 기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뭔가 기간이 중요한 수술의 경우에는 미리 물어보고 그렇죠. 조율을 하겠군요, 날짜를. 그리고 이제 수술은 아니고
그 난임 시술은 이게 정확히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럼 임신을 하기 위해서 네. 시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웅방님은 이제 교수, 네. 아까 주니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 주니어가 아니죠. 네. 시니어. 시니어. 네. 첫 그 집도하던 예. 순간 이런 거 아, 네. 드라마에도 그 초집도하는 장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텐데 네. 지금 서전, 지금 수술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집도한 수술이 뭡니까? 거의 99%는 이겁니다. 이거 아펜덱토미, 맹장 수술이죠. 아. 이게 수술 중에 수술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인 저도 첫 수술은 이거 사진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사진. 그래서 외과 수술을 제일 먼저 했군요. 산부인과지만. 1996년 7월 29일에 이거를 해서 사진을 이렇게 그때 받은 사진이고요. 아, 요거는 이제 본인이 안 챙겨도 누가 찍어줍니까?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수술방에 있던 그 수간호사님이 이제 찍어주신 거고. 이게 이제 우리 프로야구도 막 첫 안타 치고 그렇죠, 예. 공. 첫 승리 투수 되고 하면 기념으로 그 막 공 갖다 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수술을 하려면 저희가 아펜덱토미 이거를 의료 전문 용어로 아빼라고 합니다. 아빼? 앞배? 아빼. 수술하러 아니, 가요? 그게 전문 용어로 아빼라고 하는데 이 아빼 수술을 하기 전에 이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오럴 아빼라는 게 있어요. 오럴 아빼라는 거는 입으로 이 수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수술 과정을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이 수술을 집도하기 한 두세 번 전에 너 준비됐으면 해봐. 오럴 아빼를 해봐. 그러면 그날의 집도니까 나의 선배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제가 이제 테스트 보는 제가 메스 하면 메스를 받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선배가. 선배는 행동을 하고 저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교육 방식인 게 이 선배가 아바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은 그 말을 안 듣겠지만 맞는 얘기를 하면은 네가 말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손으로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냥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해보고 다음에는 네가 직접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말은 어시스트는 제가 요즘 용어로는 어시라고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어시는 제가 하면서 집도의가 원래는 메스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거예요. 메스 하면 이제 이렇게 건네주면 집도의는 행동만 하고 그거를 한 2번 정도 통과하면 이렇게 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2번은 통과해야 되는 네. 거구나. 그 2번 만에 통과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 같으면 한 번 만에 통과하고 그랬는데. 청명한 청명한 학생. 청명한 의사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되면 칼을 잡는 거죠. 집도를 하는 거죠. 그럼 구두로 이렇게 집도를 할 때 네. 뭐 되게 세세한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궁금해요. 뭐 물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래도 맹장 말고 딴 이거에서 거랑 그래서 그때 앞배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 자, 그래서 너 오랄 앞배 해봐. 그러면 앞배를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메스 이래요. 그럼 땡. 해본 사람은 웻거즈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손을 먼저 닦아.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글러브에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어서 글러브가 포장됐을 때 가루가 묻어 있어요. 이게 집기 좋게 하려고.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웻 거즈 가지고, 그러니까 젖은 거즈 갖고 이거를 닦고 메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의 차이구나. 디테일. 나 어디 가서 웻거즈 다음 메스까지 할 수 있겠다. 메스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보비. 보비? 보비가 뭐예요? 메스로 뭘 하라는 말은 없고 그냥 기구 이름만 외우면 그렇죠. 되는 기구만. 겁니까? 네, 기구만. 왜냐면 집도의가 말을 안 하고 하니까. 보비가 기구예요? 기구 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집도의가 메스 한 다음 제가 이거 자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집도의가 하는 말만 하는 거죠. 그 왜요?
아니 그걸 모른다는 거는 순서를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구를 알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단계마다 뭐가 써야 하는 필요한지를 게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 의료 요정 써니가 화장을 하는데 네. 화장품 순서만 불러주면 되잖아요. 그쵸. 어. 나 이해했어. 완벽하게 머리에 이해했어. 들어와. 그러니까 그 순서를 알면 이거 완벽하게 요리도 그렇고 다 뭐든지. 와. 자 오늘 초 화장을 한다고 치고 네. 한번 오랄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오랄 처음에 화장을 뭐부터 얘기할 거예요? 화장솜. 그렇지 화장품. 화장솜이다. 두 번째는 뭐 스킨. 스킨은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스킨을 먼저 화장솜을 하면 먼저 스킨은 해야 어떻게 할 거야? 화장솜을 묻혀줘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알겠네요.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인턴 7월이면 의대 졸업한 지가 지금 5개월 된 시점인데 이 인턴 7월에 아펜덱토미를 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 제 자랑 같지만 이게 이제 외과 쪽에 좀 관심도 있고 그 집도의 그러니까 전 집도의한테 잘 보이고 태도도 좋고 이 본인이 오랄 한번 하고 싶다고 손든 거죠. 근데 하고 싶다고 다 시켜주는 게 아니니까 오랄 앞배를 다 통과해야 이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플렉스였어 결국. 나 좀 잘했어. 요거는 이제 레지던트 때는 산부인과 첫 집도죠. 첫 집도를 했을 때 그 아까 그 야구공처럼 그때 이게 메스 블레이드인데요. 그때 썼던 그 칼. 네, 이거를 이제 십자수로 해갖고 이니셜을 이렇게 이니셜이고 요건 하트입니다. 이렇게. 누가 해준 건가요? 요거는 이제 신규 간호사. 하트 뭐예요, 하트? 너무 사랑이 넘치. 아니 근데 저한테만 해준 게 아니고 그때 같은 연차에서 집도를 하면 이거 해주는 게 전통이어서 근데 해주셨습니다. 이걸 다 갖고 계시는군요. 핸드폰 고리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네. 이거 저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렇죠. 예. JYP는 JYP는 이런 게 없죠. 인턴 수술하는 하셨잖아요. 사람이. 인턴 때는 이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제가 인턴 때 해봤던 가장 훌륭한 일은 아이를 받는 거를 거의 이제 주도해서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선생님이 한번 시켜줘가지고 물론 뭐 혼자 다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세상에 의사가 아무도 없는데 왜 무인도에서 무슨 분만 산모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하여튼 받을 수는 할수 있을 것 같은 있죠.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생애 최초의 집도는 앞배. 그다음에 산부인과 수술로는 뭐냐? 그럼 저희 케이스는 대개 자궁의 임신. 자궁의 임신에 대한 수술이 되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보통은 초집도 기념품 뭐 이런 게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웅방님은 2개나 갖고 있다는 거. 인턴 때, 레지던트 때. 역시 네. 특별한. 네. 그래서 제가 대본을 보고 이거를 막 집을 뒤져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산부인과 수술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결론은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산부인과가 워낙 외과하고 좀 비슷합니다. 외과 장 수술하고 많이 부위라든지 기법이 외과 인시전도 비슷하고 그래서 외과랑 좀 비슷하고 산부인과는 뭐 다른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여성을 대하는 섬세한 마음 이런 게 좀 특별한 거죠. 외과는 섬세하지 않다. 섬세하죠. 섬세한데 근데 당연히 외과에도 여성 환자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다 여성이니까. 산부인과는 더 섬세하다. 그렇죠. 더 섬세하다. 그러니까 외과는 덜 섬세하다. 아니 아유 외과 선생님들 보실 텐데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냥 자체적으로 섬세하다. 네. 오늘 들은 거 알게 된 얘기 중에 제일 신기한 거는 그 산부인과 수술 때에 다리 거는 거 그거는 뗐다 붙였다. 저 그거 진짜 완전 신기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